요거 이제 그 아까 A 이제 조금 더 가보자. 이제 그래서 거기 니은 부분에서 이제 아까 13번 문제 이제 답을 확인하면서 자 이제 학생 1번 니은 밑에 있는 학생 1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 니은에서 얘기했더니 학생 1번이 그럼 행사 취지와 물품 판매 방법 등은 안내 글 형식으로 설명하고 그 옆에는 나눔 장터 개최 시기와 장소 같은 행사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했더니 이제 학생 3번이 이제 찬성 좋은 생각이야. 그럼 안에 글은 내가 작성할게. 작년 행사의 문제점을 정리한 설문 자료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A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14번 문제 A와 관련해서 자 1번 보세요. 이제 A에서 학생은 학생 1과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학생 2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그랬어. 그러면 학생 1과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지금 학생 2의 의견을 지지한다 그랬는데 아까 1, 2가 대립했잖아. 그지? 1, 2가. 근데 3은 역시 2의 의견도 또 반대했잖아. 학생 2의 의견을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번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언급했다. 이게 바로 아까 니은 밑에 있는 학생 1이야. 이게 그래서 구체적 방안을 거기 학생 1번이 얘기했잖아. 아까 니은 밑에 있는 학생 1이 말한 발화를 보시면 3번이 일단은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4번 A 학생 3이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여기 학생 3이 학생 1이 제시한 포스터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지. 분명히 반대했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A 학생 3이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랬어. 그럼 자기 의견을 수정했다는 건 걔 말이 옳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수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까 3하고 2는 분명히 아니었지. 그지? 학생 3은 오히려 학생 2의 의견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어쨌든 A에서 1, 4, 5번을 그냥 먼저 지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B를 보면 이제 당연히 답은 뭐 쉽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B 부분을 마저 봅시다. 이제 B 부분을 볼까? B 부분을 보면은 자 역시 이제 학생 1부터 얘기하고 학생 1, 학생 3, 학생 2가 이제 얘기하는데 자 학생 1번이 뭐라고 얘기했나 보자. 자 그럼 포스터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말해보자. 행사 제목은 그대로 해도 괜찮겠지? 했더니 학생 3이 작년 행사 제목 식상했다. 이거 이미 반대하고 있는 거지. 작년 거 그대로 하자라고 1이 얘기했더니 아니야 그거 너무 식상했어. 이미 반대했죠. 반대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목이나 교화를 활용하자. 둘 중 어느 것이 좋을까? 아니 디귿. 나눔 장터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교화보다는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 교목인 느티나무를 활용하자. 그리고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행사의 의의를 소개하는 문구도 넣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때 학생 3이 좋아. 그리고 포스터만 봐도 나눔 장터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포스터 중앙에는 여기 잘 봐야 돼. 행사 진행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어때? 포스터 중앙에는 행사 진행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자고 그랬어. 자, 그랬더니 학생 2번 역시 그래. 그리고 그림 우측에는 나눔 장터의 정보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하고 좌측에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중간쯤에 여기서 여기 지나서 학생 2번이 육하원칙에 대해서 육하원칙을 사용해서 이제 좀 자세히 적자 이랬어. 그랬더니 학생 1번이 밑에 학생 1번이 포스터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행사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반대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반대했어. 자, 그랬더니 이제 리을. 그럼 그림의 양쪽에 제시할 정보는 일부 내용만 선별해서 제공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B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 얘들아. 14번 문제 아까 남은 게 2번과 3번 선지잖아. 2번 선지, 3번 선지 중에 2번. 자,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의견의 타당성을 점검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그럼 우리가 지금 그냥 크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봐도
학생 누구라도 여기서 야, 네 의견의 근거가 뭐야? 이렇게 요구한 적 없지. 근거에 대해서 요구한 적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그냥 날아가지. 자, 그래서 3번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아까 이 부분이었잖아. 육하원칙에 대해서 그치?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씻자 그랬더니 아 그러면 너무 정보가 많아지고 그치? 분명히 반대했잖아. 자 여기를 통해서 자 3번이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번도 답이 3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낙을 보기 전에 15번 문제도 가만 가지고 푸는 문제야. 그지? 15번 문제도. 자 그래서 이제 가에 대한 내용 까먹기 전에 15번 문제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자 안내 포스터야. A, E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제 여기 A, B, C, D가 쭉 있잖아 포스터에. 자 그리고 A를 보니까 1번 나눔 장터 행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 학생들이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의의를 실자. 근데 여기 대꾸법과 연세법을 활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죠. 대꾸법이 뭐고 연세법이 뭔지 이거는 이제 문학에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대꾸법은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유사한 통사구조. 통사구조라는 건 문장의 구조야. 그지? 그래서 자 통사구조라는 건 이제 만약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줄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그지? 나는 국어를 좋아하고 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이게 이제 대꾸잖아 이제 이렇게. 그래서 거기 A 부분을 보니까 기부를 통한 물건의 재산, 뭐뭐를 통한 뭐뭐세, 뭐뭐를 통한 뭐뭐세. 대꾸법이죠. 대꾸법이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쇄법. 이 연쇄법이 이제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연쇄법이 뭐예요? 표현법 중에 연쇄가 앞말에 꼬리를 붙잡고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야, 그지? 앞말에 꼬리를 붙잡고 이어가는 거. 그래서 열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 열거는 그냥 그지? 관련 없는 것들도 이제 그지? 나열을 하는 거야 이제. 쭉 이것저것 나열하면 이제 열거고요. 연쇄는 꼬리에 꼬리를 부는 거. 그러니까 꼬꼬무 알지? 꼬꼬무. 근데 연쇄의 가장 좋은 예는 뭘까?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 지금도 하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거 있지. 이게 딱 연쇄법의 제일 좋은 예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알겠지? 이거. 여기 봐봐. 첫째 줄이 뭐야? 기부를 통한 물건의 재사용을 했지. 그럼 재사용을 받아서 재사용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 그 다음에 재활용을 받아서 재활용을 통한 연쇄법 맞지? 연쇄법이잖아. 그래서 대꾸법과 연쇄법을 활용한 문구를 제시하였군. 했잖아요. 맞지?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B를 보니 B 부분 학생들이 나눔 장터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나타냈잖아. 벼룩 시작, 먹거리 시작, 체험마다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자, 근데 C를 보니까 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나눔 장터의 개최 시기와 목적이 드러나는 그림으로 교체하자 그랬는데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 중앙에는 뭘 담자 그랬어요? 행사 진행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자 그랬지. 그치? 여기 지금 목적이 드러나는 그림 아니지. 그냥 행사 진행 모습이 그림에 담기면 돼. 당연히 3번 답이죠. 예? 그래서 답을 3번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 이거는 포스터에 실릴 정보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행사 일시와 장소와 관련된 정보만 수록한 거 맞고 5번 행사 학생들이 참여 저조했던 이유를 고려하여 정보를 좀 더 상세히 안내했죠. 그래서 맞지? 그래서 당연히 3번 찾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이제 나야. 나그를 보고 이제 활용한 설문조사의 일부, 보기의 활용. 그래서 이거는 보기를 감안해서 이 나글에 이제 반영이 됐는지 이거는 이제 내용을 지어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이거는 쉽게 5번에 보면 이제 물품 판매 방법을 몰라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판매 물품을 등록하는 방법과 참가 자격을 안내하였다 그랬는데 이 낙을 이제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이 행사에 참가할 자격, 누구누구 자격이 돼야 참가한다 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가 자격을 안내했다. 5번 답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같은 유형이니까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고 거의 이제 실전 가서 좀 본다고 했지. 그래서 자 이제 50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50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작 문제 이제 푼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또 있으니까 이제 숙제도 주긴 할 텐데 오늘은 마치 이게 이제 10문제씩 한 세트야. 그래서 여기 총 한 60문제 있어 책에는. 그래서 이제 화작 시험 보면 한 6세트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된 건데 이것도 뭐 이제 다는 못하고 이제 우리가 시간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뽑아서 할 건데 오늘은 이제 한 세트는 그래도 이제 쭉 풀어보죠. 이제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50쪽에 1번부터 이제 뒤에 10번까지 53쪽까지 10번까지 있잖아. 요거를 풀어보시는데 선생님 살짝 시간 체크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수능에서 이제 화작은 11문제야. 11문제를 15분 안컷으로 풀고 목표로 삼으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12분 정도에 한번 끊어줄 테니까 그 안에 풀어봐. 물론 그 안에 뭐 빨리 푸는 사람은 빨리 풀겠죠. 근데 이제 뭐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다 마치고 빨리 풀어야지. 그래서 일단 시간을 체크해 볼 테니까 일단 지금 1번부터 거기 10번까지를 지금 이제 풀어보십니다. 50쪽에. 알겠죠? 지금 한 12분, 3분 이 정도 됐어요. 얘기했듯이 15분 정도에만 풀면 돼. 너무 이게 지금부터 이게 맞추는 게 중요하지 뭐 빨리 푸는 게 다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작도 자꾸 이제 연습하면 시간은 당연히 단축됩니다. 어떤 영역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봐.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거에 좀 더 시간 투자해서 맞추는 게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시간 투자해야 돼. 여러분들 막 수학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알지. 수학 조금만 내가 시간 쓰면 그래도 맞출 수 있는데 괜히 서두르다가 틀릴 수 있고요. 어차피 뭐 한 문제 갖고 30분을 써도 못 맞히는 문제는 못 맞히는 거야 수학은. 근데 국어는 뭐 그런 정도의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국어도 당장 내가 몇 문제 정도는 그냥 버리는 게 차라리 좋겠다. 이렇다면 차라리 이런 게 쉬운 걸 좀 더 시간 투자해서 맞히고 어차피 풀어도 시간도 많이 쓰고 틀릴 가능성도 높은 건 오히려 뭐 방망이 그냥 찍어도 되지. 그건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실력이 늘어서 풀 수 있으면 푸는 건데. 그래서 이 화작을 너무 빨리 풀려고 하다가 쉬운 문제 실수로 틀리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그냥 내가 원래 좀 읽는 속도가 빨라서 빨리 푸는 학생이 뭐 일부러 천천히 풀 필요는 없지만 조금 늦는다고 해서 지금 너무 뭐 초조해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5분 요 정도 생각하고 풀고 조금 더 걸려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화작만 푸는데 막 3, 40분 걸린다. 이건 문제가 있지. 근데 뭐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근데 실제 수능 때는 그런 예도 있어요. 평소에 한 못해도 15분에서 20분 사이면 풀던 애들이 수능날 화작 다 풀고 딱 시계 보니까 30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은 조진 거야 이제. 바로 재수의 길로 그냥 접어드는 거지. 근데 그런 애도 있어요. 재수하는 애들 물어보면
너 왜 재수하니? 그러면 저 국어부터 망쳤어요. 원래 그걸 못했냐? 아니 그 정도 아니었는데요. 수능 날 뭔가 이제 푸는데 화작 푸는데 풀고 나니까 옛날 같으면 20분 안에 충분히 푸는데 수능 날 화작 다 풀고 시계 보니까 30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막 머리에 하얗게 돼서 뇌절이 오고 그 읽어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이런단 말이야.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게 수능 날 오니까 문제지.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연습 부족이 아니에요. 수능 날 그렇게 되는 건 거의 대개가 다 연습 부족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좀 봅시다. 거기 이제 1번부터 일단 볼게요. 자, 역시 이제 발표 나와 있고 이제 세 문제 있습니다. 자, 학생의 발표야.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우리가 하던 대로 잘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어차피 이제 윈터 끝나고 애들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겠죠. 그러나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2학년 때보다는 많이 볼 거란 말인데 지금 그냥 정규로 볼 모의고사만 해도 고3들은 교육청 내번에 6모, 9모 해서 이제 6번 보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 사설이야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이제 올해는 근데 조금 다른 게 예년보다 원래 고3 모의고사가 3월 둘째 주 정도에 그동안 많이 봤어요. 3월 10 며칠 요 정도에. 근데 이번에는 첫 모의고사 좀 늦어요. 왜 그런지 3월 28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3월 28일이고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이제 4월에 보던 게 한 달 밀렸어요. 작년부터 좀 그랬는데 그래서 올해는 5월 8일 날 봅니다. 5월 8일 날. 그래서 어버이날 이제 효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5월 8일 날 이제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6모 보고 그다음에 7월에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 보고 10월 모의고사 보는데 7월 건가 뭔가를 아마 서울 애들은 안 본다 이런 것도 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거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 볼 때 우리가 배운 걸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모의고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월인데 이제 이러다가 3월 모의고사 이제 2달 남았잖아. 그럼 이제 화작을 뭐 지금 윈투하는 동안 이제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봤잖아. 근데 이제 3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또 화작에 화자도 안 보다가 모의고사 때 딱 처음 보면 또 낯설어.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지. 일주일에 최하 한두 시간은 해줘라. 일주일에 최하 한두 시간 정도는 매일도 아니 일주일이야. 그러니까 즉 이런 세트 하나 정도씩 정도는 풀어보라 이거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정도 한 10문제 정도는 이렇게 해서 계속 감을 유지해야 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 딱 만났을 때 이제 1번 문제 자, 위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 이거 나오면 이제 배운 대로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1문단을 보니까 자, 휴대폰 사용 시간 늘어나며 사물이 보이지 않고 피로를 느끼는 일이 잦아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면서 이제 이거는 지금 봐봐. 똑같다는 이제 질문하고 반응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너희들도 그렇지 않니? 이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청중의 반응 보면서 이제 역시 그러시네요. 실제 휴대폰 사용으로 안구 질환 환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휴대폰 사용과 눈 건강에 대해 발표하고자 즉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을 선정한 이유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해야 돼. 간단하게 최대한 정리를 이제 하면서 그래야 이제 첫 번째 문제 답 찾을 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 보니까 본래 우리 눈은 자동 초점 기능이 있어 보고자 하는 대상과의 거리가 바뀔 때 초점을 순식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오랜 시간 보는 동안 습관하게 되면 조절 긴장증이 생겨 눈의 자동 초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정체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자, 이게 학생이 발표고 같은 학교 학생이 청중이다 보니까 여기도 또 나와. 이 문단에서도 이거 그치? 지난 시간에 같이 수업 때 들었던 그지? 내용 있잖니? 이렇게 공유 경험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자 이제 자료까지 이제 기억 그러면서 여기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의 이름
시간에 이제 배웠을 거라는 얘기지. 물론 거기 그림에 나와. 2번 문제 그림. 이런. 이제 이걸 제시한 거겠지. 하면서 이 근육의 이름도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선모체근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는 거야? 거기 1번에 1번이잖아. 공유 경험을 언급하면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지식, 즉 요 그림 보여주면서 요 근육이 뭐냐? 선모체근이다. 이런 지식을 환기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공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문단에 이제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화작의 이 지문 정리할 때는 요거야. 이게 만약에 비문학 공부할 때라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이것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비문학은 여기서 이제 뭐야? 실제로 선모체근이 뭐고 선모체근이 어떤 역할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이제 독서 문제는 풀 수 있지. 근데 이 화작은 그냥 이걸 하고 있구나. 그지? 지식을 환기하고 있구나. 요거까지만 파악하면 이 1번 문제 그냥 끝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기억, 니은 뭐 자주 제시하면서 쭉 이제 이런 내용이 있잖아. 자, 이제 그거 읽어보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에 가보면, 그렇다면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거기 눈 초점 운동을 해주자. 그래서 눈 초점 운동이 뭐냐?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30cm 근거리 10초 동안 보고, 이어서 5m 이상의 원거리를 10초 동안 바라보고, 이렇게 번갈아 1분 이상 해줘라. 어때요? 눈이 좀 시원해졌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자료 제시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눈 초점 운동 하루에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초점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 제시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문단의 핵심 내용은 눈 건강 운동법에 대해서 뭐 제시를 해줬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4문단. 자, 여러분 오늘 도움에 여러분 눈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휴대폰을 이제 멀리해라. 얘기하면서 끝으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뭐예요? 대한안과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와 대한시각회의 누리집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4문단은 이제 이런 게 좀 보이죠? 정부의 출처를 제시해줬다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국어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을 좀 쓰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현실적이잖아. 너희들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리집이란 말 쓰니? 다 아니지, 그지? 거기서 뭐 사이트 가봐라. 대한의과협회 사이트 가봐라. 뭐 아니면 최소한 홈피 가봐라 이거지. 누리집 가봐라. 그렇지 않잖아, 그지? 근데 좀 현실적이지 않은데 뭐 항상 보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1번 바로 답 찾을 수 있지. 이거는요 너무 쉬워요. 왜냐면 선택지를 보면 이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잖아. 2번 선지 보면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해. 이건 1문단만 보면 확인하는 거잖아. 1문단에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순서를 얘기했니 안 했니? 안 했죠? 답 2번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나머지 선지는 지금 선생님이 다 얘기한 거니까 여기서 찾으면 네, 나머지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세요. 2번 문제는 거기 이제 자료 기억 니은 디귿이 자 나와 있잖아. 2문단에도 있고 3문단에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이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1번 대상과의 거리에 따라 수정체가 초점을 맞추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기억에 활용했다. 근데 기억은 보니까 수정체가 초점을 맞추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지. 요 수정체가 초점을 맞추는 원리는 니은에서 알겠지? 거기 니은 자료가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야. 이 자료의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2번도 선모체근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수정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설명할 기억 역시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자 이제 4번 보시면 먼 곳을 볼 때는 거리인대가 잡아당기고 있는 수정체가 납작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니은에서 그렇지 니은의 내용이 이런 거였잖아. 그래서 2번 4번 찾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인데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 그러면 이제 거기 학생들이 4개
반응을 보였잖아. 그러면 이제 뭐 첫 번째 거기 뭐 조절 긴장증을 유발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눈 초점 10회 이상 해봐야지. 그 다음 세 번째 핵심은 뭐야? 휴대폰 사용으로 안구질환 환자가 걱정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그래서 관련 자료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봐야지. 요거.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요, 수정체를 모양체라고도 하고 거리인대를 친대라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건 뭐야? 발표에서 이런 얘기 안 했지. 근데 얘가 얘기했지. 이런 걸 뭐라고 해? 배경 지식 하는 거지. 배경 지식을 이미 언급한 거야.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자 이제 1번 보세요. 발표 내용과 관련한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들었다. 아까 마지막 학생이 얘기한 거 해당되지. 자, 그 다음 2번.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의 정확성의 의문을. 여기 지금 4개의 반응 중에 발표자가 한 말이 정확한 거야? 저 새끼 저거 뭐 사이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반응 보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뭐 2번 찾는 거 역시 어렵지 않단 말이야. 얘가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의 정확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3번 봐봐. 발표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유사한 경우에 적용함. 요 3번은 거기 위에 있는 4개 중에. 거기. 자, 위에 있는 4명의 반응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지금 3번은. 발표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유사한 경우에 적용하면. 이게 몇 번째 반응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첫 번째지. 왜냐면 얘는 지금 발표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휴대폰과 관련한 얘기였지.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게 요즘 애들은 뭐 거의 100%지만 사실 휴대폰 이전에 더 원조 눈 건강에 안 좋은 빌런은 사실 누구였어요? 컴퓨터지, 컴퓨터. 그지? 그래서 거기 컴퓨터 화면의 경우도 그지? 조절 긴장증을 유발할 수 있겠네. 당연히 이거 맞는 거지? 그지? 이게 바로 3번 관련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4번. 효과가 발표자가 제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 두 번째 내용이잖아. 우리. 나도 10회 이상 초점 운동 해야지. 그 다음에 자 5번은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를 생각하며 들었다. 요거는 어디에요? 세 번째 거기 반응. 나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그래서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봐야겠어. 맞지? 그래서 2번 답을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7번 이제 화작 통합 이제 4문제짜리 그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학교 신문반 회의가 있고요. 나는 역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인데, 자 문제 유형 계속 거의 비슷하죠. 4번 기억 미음 문제고 5번 A, B야. 지금 이제 이거는 한꺼번에 풀 수 있지 우리가. 그지? 한꺼번에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 대화를 보면서 특히 앞부분에 이제 A가 있는데, 자 여기 그렇지? A에서 학생 1이 얘기했고 학생 2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학생 3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학생 1 그 다음에 학생 2 여기까지야. 여기 A야. 그리고 여기에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니은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확인하는 거야 이제. 자, 일단 지난 회의에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오늘은 기사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해보자. 자, 4번에 1번 바로 확인이죠? 지난 회의 결과를 환기하며 회의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당연히 맞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2번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가 급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본문의 처음 부분에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면 학생들이 기사 내용에 주목할 거야.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면 주목할 거야. 그랬더니 자, 학생 3번의 반응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단순히 급식 메뉴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행사의 취지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어. 자, 요거. 학생 2번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학생 3번은 일단 반대. 그지? 지금. 자, 그러므로 자,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행사가 실시된다는 취지부터 언급하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다른 대안도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학생 1번이 좋아. 그렇게 하면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게 된 취지가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 일단 학생 1번은 학생 3번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 좋아. 자, 그럼 이제 학생 2번.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겠구나.
그럼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취지부터 부각한 후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 이게 니은이야. 근데 이제 4번에 2번 보세요. 기사문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며 드러난 쟁점을 쟁점이라는 거예요. 쟁점은 서로 싸우는 점, 다투는 점이 쟁점이잖아. 지금 니은에서 무슨 쟁점? 얘네들이 일단 둘이 다툰 게 없는데, 그지? 쟁점, 즉 이거는 니은은 뭐예요? 본문의 처음에 뭘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준 거지. 쟁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지? 4번에 2번이야. 4번에 2번.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도 가는 거지. 5번 문제도 이제 A 봤으니까. 자,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제안에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학생 1이 학생 3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학생 1 여기 있는데 학생 3의 의견을 오케이 했어. 그지? 좋아 그랬단 말이야. 문제점 지적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번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일부 인정한다 그랬는데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어. 그지? 반대했어. 자, 그 다음에 뭐 절충 당연히 없고요. 자, 3번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는 똑같잖아, 그지? 이 부분 갖고 얘기하는 건데 동의하지 않았잖아, 그지? 그래서 자 학생 3은 아니다 이거 여기 B구나 이거 no. 자 이 B는 좀 이따 보고요. 자 4번 A에서 자 이제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의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그랬어. 그러면 학생 2번이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의 효과를 고려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학생 2번이 아까 맨 마지막에 학생 2번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강조되겠구나 하고 수용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A와 관련해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보세요.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덧붙이고 있어. 자, 여기서 학생 1번이 학생 3의 의견을 수용을 하면서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뭐야? 취지가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 이랬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맞아. 그래서 지금 3, 4, 5는 3번은 어차피 B 봐야 아는 거니까 4번, 5번 맞고 여기서는 이제 1, 2번을 일단 지워놓고 그지? A와 관련해서 1, 2번은 틀렸구나. 이 정도까지 해놓고 이제 B를 이제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 계속 봐봐. 지금 이제 디귿 다음에 이제 자 학생 3위 좋아. 그런데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학생 2번이 그 내용도 필요한데 너무 길게 쓰면 기사가 산만하다 인상을 줘. 이 점을 고려하여 쓰면 좋겠어. 그리고 리을 급식 메뉴 선정 방법을 그 과정에 따라 허술하자. 그러면 기사 읽은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랬지. 그러니까 이 이제 리을 보시면 4번에 4번 기사문의 내용이 독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기사문의 서술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2번이 답인 게 확실하다면 이 리을 보면서 4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어 사실. 이미 답이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이 확신만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답을 과감하게 이제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찾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야. 이게 뭐 리을, 미음 다 살펴볼 필요 없거든 사실은. 왜? 2번이 정말 확실하다는 게 확신만 들었다면. 자, 그래서 이제 B 부분 가볼게요. B 부분 자 그러면 이제 B 부분에서 여기도 B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학생 1번이 얘기했고 학생 2번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학생 3번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다시 학생 2번이 얘기하고 학생 1번이 얘기하고 이렇게 됐는데 자 학생 1번. 자 그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할까? 학생 2번.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의 주요 내용 정리하고 해결을 촉구하면 어떨까? 이랬더니 학생 3번이 그런 내용은 통일성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아. 급식 메뉴 직접 선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며 관심을 촉구하는 게 좋겠어. 역시 이 부분 학생 3번이 그지? 자 반대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2번이 잘 봐.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다. 나도 동의할게. 자, 학생 2번은 학생 3번의 의견에 대해서 자 이렇게 받아들였어. 동의했어. 학생 1번.
응, 그래. 그리고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향후 계획도 함께 언급하면 어때? 이랬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남아있는 선지. 자, 5번에 3번 보세요.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학생 3이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자, 3번 지우면 되고요. 자, 이제 4번의 B를 봐봐.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의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학생 2번이 학생 3의 내용 수용했잖아. 네? 자, 4번. 근데 이제 5번은 아까 A는 맞았는데, 자,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덧붙이고 있다. 그래서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이제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B에서는. 그러니까 정답은 역시 4번만 나오죠. 알겠지? 이 지금. 자, 이렇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4번과 5번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딱 이제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 뒤에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테고. 자, 그래서 숙제 한 세트만 줄게.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21번 거기 58쪽 거든요. 58쪽에 보면 21번부터 쭉 나오지. 여기 10문제. 자, 21부터 30번까지 되겠지. 21번부터 30번까지. 그거 한 세트 정도만 일단 그대로 풀어놓으세요. 알겠죠? 21에서 30번까지. 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봅시다.